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나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된 불교의 가르침 하나가 현대 과학을 만나서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친절이라고 믿었던 개념이 오늘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오래된 경전 지장경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어떤 이는 한평생 복을 받는데 왜 다른 이는 백천평생 복을 받습니까? 아니, 똑같이 무언가를 나눴는데 왜 그 결과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눔이죠. 얼마나 많이 줬나? 바로 선물의 양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 마음의 질은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물건을 주고받는 일시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모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실제로 경전에서는 이걸 의식의 연금술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런 물질적인 부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눔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마음을 담았느냐. 바로 그 의도와 마음가짐이 결과의 가치를 180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뜻이에요. 진짜 흥미롭죠? 자, 그럼 이 심오한 원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아주 강력한 왕의 이야기를 예로 드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정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교훈이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왕은요,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합니다. 보통 왕이라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더 높은 권력자에게 선물을 바치거나 할 텐데 이 왕은 정반대였어요.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외롭고 장애를 가진 이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가서 물건만 툭 던져준 게 아니었어요. 왕의 행동에는 아주 뚜렷한 세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침자하수, 남을 시키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직접 건넸다는 거. 둘째, 연언위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함께 건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비심겸하, 스스로를 한껏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평범한 나눔을 백천평 가는 복으로 만드는 핵심 열쇠였던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천 년 전 왕의 행동이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이 밝혀낸 원리들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왕의 첫 번째 행동 기억나시죠? 직접 자신의 손으로 건넸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직접 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불교에서 말하는 하라심, 즉 나를 낮추는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실천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 심리학의 권력의 역설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힘이 생길수록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뎌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직접 몸을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권력의 역설이라는 인간의 심리적 함정을 정면으로 깨부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행동 하나가 권력 때문에 마비되기 쉬운 우리의 공감 능력을 다시 일깨우는 강력한 심리 훈련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상대방의 눈을 보고 직접 손을 맞잡는 그 순간 우리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활성화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경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신경세포예요. 왕은 바로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실천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눔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섬세하고 민감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그 도움이 선물이라기보다 왠지 모를 짐이나 수치심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왕은 이 문제까지도 알고 있었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두 번째 행동, 연언유효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 왕은 물건을 주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드러운 말은 그냥 힘내세요 하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아주 수준 높은 심리적 케어였어요.
당신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달한 거죠. 이 나눔의 가치가 왜 무한해지는지 이제 아시겠죠? 물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무너진 존엄성을 다시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인 겸손. 이걸 통해서 왕은 내가 너를 돕는다는 그 생각 자체를 넘어섭니다. 나는 주는 사람, 너는 받는 사람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아 경계의 확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왕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당장 오늘부터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제가 딱 3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직접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냥 계좌이체 띡 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우리 뇌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해요. 두 번째는 말의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진정한 선물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일 때가 정말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겸손을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널 돕는다는 그 미묘한 우월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나눔은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작은 친절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심리적 자산으로 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혹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때 무엇을 줄까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건넬까를 딱 한 번만 더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과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